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접니다. 이제 저희 철학반은 이제 저희 아무래도 저희가 솔직히 하반기에는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원래 상반기에 동양 철학을 읽고 하반기에 이제 서양 철학을 읽는데 생각보다 뭔가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 부전들을 저희가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동양 철학의 좀 큰 갈래가 두 가지 있죠. 이제 도가 사상이랑 유가 사상.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각각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도가 사상은 그런 자연 중심주의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고 유가 사상은 반대로 인위 중심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냥 토론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밋밋하잖아요, 지금 안에서. 그렇게 토론하면은 뭔가 보는 분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자겠다, 무조건 자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이 토론의 세계관을 한번 추가해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승희가 이런 우리 영화를 한 편 찍어보자. 너 나랑 영화 한 편 찍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친 짓 같은데 괜찮아 보인다.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근데 원래 다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만들지는 못하고 이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경위 그런 이제 토론장에 이 철학자들의 토론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단편 영화로 짧게 시작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기 전에 이제 CGV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거 있죠.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통타이어가 비상시대 드론을 알려드립니다.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이니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원미는 인류의 과도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연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고 지금은 점점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상발 사회에서는 이제 그만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심주의로 상상하는 발전과 성장, 이런 자신들의 이득을 원하는 기득권층과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되돌려보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상 전쟁이 펼쳐진 것이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시작된 이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나중에는 기득권층의 시위 무력지나 시민들의 공동된 무력 사태까지 무너지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지상 최고의 합작 수단은 이 분쟁의 결과를 찾았다. 아카데미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타임머신으로 관측의 입장을 대변해줄 철학자들을 불러오고 지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토론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진정을 하세요. 진정. 저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저희는 이 사태를 해결할 단 하나의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싸워봤자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
전 세계 모든 시간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타임머신 코스모스로요. 공선생 계십니까? 공선생? 내가 공선생이로만. 저는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먼 타국에서 찾아온 학자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지. 들어오세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임금과 백성이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선생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알다시피 내가 무지 바쁜 몸이라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네. 괜찮습니다. 나가오. 거기 누구 있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오.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그러니 재물을 노리고 온 거라면 이만 물러가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군요. 지금 우리는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다 가주셔야겠어요. 오늘은 공선생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이미 저희 데리고 있으니까요. 아니, 공선생? 아니, 무슨 생이 여기 없지? 아니, 이거는 공자 선생님과 무슨 조심하십니까? 그들은 누구시오? 당신들 특히 공 선생님의 뒤를 이은 철학자 맹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노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철학자 상자입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라 정말 신기하고요. 그런데 거기 학자 양반, 우리를 이렇게 요상한 공간으로 데려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저는 3000년 뒤의 미래에서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곳의 상황은 아주 암울한 상황.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세상은 지금 멸망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멈추지 않으려는 지배층과 성장을 멈추고 자유를 지키자는 백성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는 분쟁을 멈추기 위해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상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토론으로 이 분쟁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분쟁을 막으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토론이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이오? 압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니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방금 대화를 나눈 저기는 누구요? 코스염도 심상치 않게 생겼고 처음 들어보는 언어인데. 저분은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20에서 21세기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오늘 토론 자리에서는 노 선생님과 장 선생님 두 분과 한 조를 이루실 겁니다. 자, 일단 대기실로 들어가시죠. 지금부터 계속되어온 분쟁을 마무리할 철학자들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각 진영에서는 철학자 한 분이 나와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자연 진영의 니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니 진영의 맹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작!
입장하는 거 있어? 입장했나 보고. 아까 전 대기실에서 노 선생 그리고 장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리의 철학은 많이 달랐지만 진리를 보는 시각만큼은 같았지. 노 선생과 장 선생은 진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 인간의 유한한 의식으로는 무한한 진리를 담아낼 수 없고,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쯤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진리가 꼭 필요한 것이요? 결국 철학이라는 것의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진리라는 거창한 개념을 사용하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소? 아무래도 우리와 그쪽은 철학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소. 내가 듣기로 당신은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1800년대 사람이요. 시간이 흐르면 철학의 목적도 점점 바뀌어갔지. 선생께서 살았던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지만 내가 살던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해서는 평화로웠어. 정세가 안정되니 철학자들은 근원, 진리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좀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이요. 시대가 변하면서 철학이 추구하는 것도 변했구려. 알겠어. 먼저 노 선생은 사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길다라는 개념도 짧은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고, 선도 악이 있어야 성립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주체 또한 너라는 대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 또한 장 선생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기에 내가 보기엔 중요한 일이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셨어. 나 또한 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모든 생물은 각자의 퍼스펙티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원근법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해석한다고. 하지만 내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각각의 주체가 가지는 개별적 관점의 독특성이었고, 장 선생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관점의 변화였어. 어쨌든 결론은 진리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아직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요? 아마 노 선생이나 장 선생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이치 아니요? 그러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도가철학에서 말했어. 마지막으로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어. 나의 책 선악의 저편에서는 우선 진리가 여성이라고 가정한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니! 진리 같은 거대한 개념을 고작 계집하고 비교한단 말이오. 그런 표현은 삼가시는 게 좋소. 내가 사는 시대는 여성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시대니까. 아무튼 진리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자신의 화장을 지우고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 집착남에게 과연 호감이 갈까요, 여성분들? 아마도 절대로 아닐 것이오. 이처럼 진리를 분석하고 규정을 할수록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 이것으로 나의 발언을 마치겠소. 아까 니체공은 철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내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길바닥에는 시체가 질배하고 자고 일어나면 왕이 바뀐 시대였어. 그런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정세의 안정을 바랬어. 그렇게 내 선배인 공 선생님을 비롯한 육아의 사상가들은 혼란한 세상을 치료하려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이예지라는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태어나오. 하지만 그것을 피워내지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어. 우리는 궁극 진리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피워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 이해씀!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 선한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요? 그것이 선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의 의지라면 그 선하다는 기준은 대체 무엇이요? 혹시 선하다라는 기준이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요? 나는 당신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처럼 철학을 공리주의에 엮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해석하기에 따라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소.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당시 우리는 선악에 대한 고찰을 할 시간이 없었어. 그럴 여지가 없었지. 그러니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사용한 것은 양해 부탁드리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당신이 길을 걷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했소. 아마 당신이 대단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오. 도와주려는 마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좋은 것을 기꺼이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결국 선악을 좌우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라는 말이오? 그렇소. 공 선생께서 생각하셨던 선은 아마 배려와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피해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 진정한 대인으로 거듭나는 것. 나는 이것이 공 선생께서 생각한 선이 아닐까 싶소. 그것 또한 새로운 관점이군요. 어떻게 보면 선생께서 말씀하신 선한 본성을 육아 사상에서 궁극 진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소. 대화 즐거웠어. 나도 대화 즐거웠어. 덕분에 미래의 철학은 어떤지 그리고 서쪽의 철학은 어떤지도 알아가는구려. 진리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 안 들린다 지금. 아까 전 맹 선생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했어. 그러나 그 본성은 단지 씨앗에 불과할 뿐이라 그 본성을 피워내는지 못하는지는 개인에게 달려있어. 후천적인 학습과 정신적 수양, 단련을 통해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본성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요. 선한 본성을 갈고 닦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그 본성을 방치하고 욕망과 쾌락에 이끌려 살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잘못을 저지르고서 고치지 않는 것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 것, 이것은 인격을 수양하고 선한 본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선한 본성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소. 그런데 그 인, 이, 예, 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그 설명을 빼먹었군요. 먼저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 즉 인간성이라고 볼 수 있어.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며 맹자의 말을 빌리면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요. 다음으로 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하오. 의는 떳떳함, 마땅함을 의미하며 잘못된 일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의가 생겨난 것이요. 예는 인과 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올바름을 말하오. 인과 의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가치이니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지는 배우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더 나아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바로 지라고 할 수 있어. 이습! 분명히 이것들은 좋은 가치들이 맞소. 하지만 모두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의 인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들이 아니오?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것 또한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오. 마침 그대가 좋아할 만한 사상을 준비했으니 한번 들어보시오. 아까 전 대기실에서 그대의 책을 좀 읽어봤소. 그걸 읽었어? 그대의 책에서는 편향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말이 꽤나 많이 나오더구려. 내가 생각한 중용 사상이 나오는 말이지.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는 것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치요. 어떻게 보면 궁극 진리라고도 볼 수 있어. 중용을 실천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것이 적절한 행위인지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렇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행동에 인의가 드러나도록 예를 갖춰 행동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것이 인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 나의 말을 마치겠소. 발언 잘 들었어. 확실히 중용 사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 거래. 하지만 나는 선생의 근본적인 사상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것은 모두 인간의 의식 아래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오? 나는 인간의 의식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아니
그게 무슨 뜻이오? 본래 사람은 하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들 하오. 하늘을 보면 그 어떤 구분도 경계도 없지 않소? 사람도 마찬가지요. 갓난 아이들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요. 아기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분노, 불안, 슬픔,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지. 하지만 인간은 자라면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오. 의식은 주관과 구별을 만들지. 주관적인 시각과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마음의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를 버려야만 하오. 마음 자체를 버리라니, 의식을 버리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의식을 버리면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짐승들이나 갓나기가 다를 게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밝히며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만든다는 것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기는 하오? 내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생각해보시오. 우리는 생각이란 것을 왜 할까요? 나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더 나아가 자기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이며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네. 이 프로는 내가 이겼어. 그게 내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거래요. 무의자연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지요. 노 선생이 말하길 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고 하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배척하지도 폄하하지도 않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를 따르는 삶을 요약하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알아서 하며 그럼에도 딱, 잘하고 오점 없이 깔끔하게 행동하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센스 있게 보이는 것이요.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무의의 삶이라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살아보고 싶고요. 그대의 사상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만 난 그런 면이 마음에 들었어. 대화 즐거웠어. 선생님의 철학도 다시 읽어보니 현실적이고 백성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더군요. 지금 당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선생님의 철학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하고 싶었어? 저하고 싶었구나. 내가 등장을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구려. 그대는 도대체 뭘 갈아입기 그렇게 많이 자. 대학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먼저 수신은 말 그대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요. 끊임없이 공부하며 참된 지식을 쌓고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벗어던지는 것. 여기까지는 이미 말했던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제가는 집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요. 시국과 평천하는 각각 나라와 천하를 평탄하게 한다는 뜻이요. 결국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집안을 바르게 세워야 하고 그리고 집안을 바르게 세우려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고 결국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수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군중들에게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소? 안 그래도 그걸 말하던 참이었어. 맹자도 나도 계속 강조했던 선한 본성을 밝히는 일, 즉 내면에 있는 인의 예지의 씨앗을 피워내는 것. 그것을 대학에서는 명명덕이라고 부르오. 이 명명덕을 나에게 하면 수신이 되는 것이고 집안에 하면 제가가 되는 것이고 나라와 천하에 하면 평천하가 되는 것이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본성을 밝히는 것이요. 그리고 맹자는 왕이 나라를 인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서로를 인으로 대하고 왕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도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 온 세상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밝히려면 먼저 지도자가 선한 본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요. 또한 육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혈구지도라는 것이요.
이는 역지사지와도 비슷한 것으로 내 마음을 통해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요. 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다스리는 자가 선한 본성을 밝히고 그를 따라 백성들도 똑같이 선한 본성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요. 이것으로 내 발언을 마치겠소. 잘 들었어. 아까는 장 선생이 무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가요? 그럼 나도 무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겠구려. 무위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는 행동을 의식하지 않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기에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무위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숨을 쉬거나 걷거나 하는 행동들이 바로 무위의 함이에요. 생각해보시오. 우리는 숨 쉬는 것 그리고 걷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의식하지 않지 않소? 그런데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위라는 것이 정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요? 안 그래도 그걸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 장 선생은 올바른 지도자란 남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했어. 남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자신이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들도 그를 보고 배워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꿈꿨던 사회도 이와 비슷하오.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배나 수레가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에 쓰이지 않고 방어전을 대비한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더 가지려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 사람들이 다툼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지 아니 애초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치와 무관한 사회. 아니 도간 석들은 다 추상적인 소리만 하는군요. 저런 사회도 충분히 좋은 사회지만 백성들을 바로 잡으려면 명확한 법과 윤리가 있어야 하오. 허허, 내 그 말은 좀 이의가 있소만.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법과 윤리가 왜 필요한지 아시오? 왜 육아에서 인이 예지신을 중시하고 왜 저기 먼 서양의 예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지 아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요. 세상에 도둑이 생기기 전까진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 그렇지 않소? 그런데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서부터는 무슨 잠시오.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서부터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이 생기게 된 것이오. 내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도덕적 윤리가 규칙과 제약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게 이루어지는 사회요. 그것 또한 새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한 그런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법과 윤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또한 맞는 말이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치와 지도자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의 발언을 마치겠소. 나와 장 선생은 지도자의 수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았어. 가장 수준이 낮은 지도자는 백성들이 업신여기는 무능한 지도자예요. 그 다음으로 수준이 낮은 지도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공포 정치를 하는 지도자예요. 최근에 그런 지도자를 다룬 영화가 한 편 개봉했더군요. 서울의 봄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준이 높은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덕을 정치하는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가장 수준이 높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냐? 가장 수준이 높은 지도자는 아무도 자신의 공덕을 알지 못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즉 무위를 실천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으로 나의 발언을 마치겠소. 우리 선생님들 깊은 철학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 좋지만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소. 원래 주제가 인간은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멈춰야 했던가 였던가? 답은 뻔하지 않소? 아무리 내가 이 진영의 대표로 왔다지만 이 세상이 사라지면 이 또한 존재할 수 없소. 그러니 지금은 발전과 성장을 멈추고 정세를 안정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방법들을 여기 적어두고 올 테니 그대로 따라하시오. 공 선생 말이 100번 맞소. 한번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순환의 원리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요. 도의 법칙을 거스르려 했던 자들의 끝은 항상 좋지 못했소. 지금이라도 성장을 멈춰야 하오. 그리고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시오. 그것이 무위니까. 공 선생, 오늘 대화 즐거웠소.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소. 나의 철학은 당신의 사상에 비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더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 막상 이것을 알아야 할 백성들에게 잘 와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소. 나도 즐거웠어, 도 선생.
나 또한 이번 토론으로 많이 배웠어. 특히 무의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 어쩌면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품은 것들이 궁극 진리의 힘이라, 궁극 진리의 참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언젠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궁극의 철학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구요. 우리가 그 철학을 위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자, 본키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철학반의 이번 동지제 발표 주제는 자연 중심주의 철학과 인위 중심적인 철학을 비교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진지하게 두 철학을 비교하면서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면은 너무 밋밋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승희의 뜬금없는 제안으로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들으시면서 공자, 맹자가 속해 있는 인위 철학 진영과 노자, 장자, 니체가 소속되어 있는 자연 철학 진영, 이 각각의 진영들이 대충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는지, 이들의 철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먼저 자연 중심주의 철학에서의 자연은 그 말 그대로 단어의 원래 뜻대로 네이처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할 연. 그러니까 한자 뜻풀이를 그대로 하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의 자연을 자연 중심주의 철학에서는 그런 뜻으로 자연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은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 자연의 거대한 섭리의 수레바퀴에 개입하지 말란 뜻입니다. 근데 니체 철학은 여기 좀 달라요. 니체 철학은 나라는 주체를 제거하는 동양의 그런 도가사상 철학과는 반대로 나라는 존재를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과 시도,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나는 나를 기다린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을 주체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고 나의 입장이 아니라 세계의 입장에서 철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으며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반면 인위주의 철학은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하며 모든 것의 해답을 인간의 이성과 의식, 마음에서 찾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은 진리는 이 세계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인위주의 철학은 진리를 통하는 길은 내 안에 있다 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주의 철학은 궁극 진리보다는 정치나 참된 삶, 인간의 이성, 그리고 나라는 주체와 같이 궁극 진리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다룹니다. 인위 철학의 최종 목표는 온전한 나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이게 원래 저희가 그 토론을 하면서 좀 원래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준비 시간이 좀 워낙에 빠졌다 보니까 좀 미흡한 공연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족한 공연 그래도 재밌게 웃으면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철학반의 공연을 봐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